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준준형 세단 더 뉴 제타입니다. 이 제타는 2020년 7세대 출시 때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실구매가 기준으로 폭스바겐 파이낸셜이 할인이 한 14% 정도가 되어서 실구매가는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의 가장 인기 있는 트림인 인스퍼레이션하고 가격이 겹치다 보니까 이 아반떼 살 바에는 그 돈씩 제타를 사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성비 비교도 같이 해봤었는데요. 보험료를 빼고는 사실 이 아반떼와 제타 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굉장히 놀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더 뉴 제타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초기 모델에 비해 약 560만 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폭스바겐 파이낸셜 이용 시 프리미엄 트림은 3,100만 원 선,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은 3,500만 원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자체가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겹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조금은 안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페이스 리프트된 제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으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4 가솔린 엔진에서 1.5 가솔린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마력도 10마력 상승한 160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리프트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외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존 제타 같은 경우는 이 크롬 라인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페이스 리프트된 더 뉴 제타 같은 경우는 약간 블랙 하이글로시와 크롬을 적절하게 배치를 시키면서 좀 더 조화를 이루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기존 제타하고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으로 이 범퍼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신형답게 휠 디자인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개인적으로 약간 하이브리드의 휠을 오마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쪽에 디스크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동력을 이용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타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죠. 락폴딩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락폴딩하고 또 이제 사이드미러 화각 자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락폴딩과 사이드미러를 싸제로 많이 바꾸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락폴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폴딩은 아직까지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아쉬운 것 같은데요. 제타 하면은 진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동 사이드 미러였는데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아직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소폭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화각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일단 이 리어램프 형상 같은 경우도 기존 제타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뭔가 디테일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타라는 레터링도 살짝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포인트는 소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 좌측에 위치합니다. 대신 이런 디퓨저 형상을 크롬으로 해뒀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는 약간 스포티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 제타하고 거의 흡사한 듯 하지만 약간의 디자인 변화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8인치가 들어가고요.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10.25인치로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차량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구형에서는 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가지려면은 무조건 프레스티지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형에서는 기본 트림 프리미엄부터 이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어주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추가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엠블럼이 변화가 된 거 빼고는 큰 디자인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제타 하면은 이 실내에 좀 약간 저렴한 내장재들이 많이 쓰여서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리뷰에서 말을 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도 이런 센터라든지 아니면 도어 이런 쪽에도 아직까지는 플라스틱이 많이 쓰여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감 같은 것들이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위쪽에도 약간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가니쉬를 적용을 하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 또 이제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이 아닌 가죽까지 넣어놨다는 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컬러 가지수를 한 10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 수입차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느낄 수 있는 차가 별로 없긴 하죠. 그리고 이런 가니쉬 같은 것도 약간 우드 재질을 표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그냥 블랙 하이굿이 들어가도 좋기는 하지만 약간 저렴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상위 트림에 많이 들어가는 우드 가니쉬를 좀 표현한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는데요. 썬루프는 전동, 세상에. 썬루프 같은 경우는 이 햇빛 가리개는 수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 제타 같은 경우는 시트가 조금 작아서 체구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도 크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시트에 이런 푹신푹신한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선과 통풍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잘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수석 시트에 전동 시트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좀 배려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이 운전석 포지션을 제 기준으로 잡고 했을 때 레그룸은 주먹 한 3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 나옵니다. 사실 패밀리카로서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준준형인 만큼 또 이제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넓게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벤트가 없다는 것도 조금 좀 아쉬울 수 있을 법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없지만 열선은 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열선을 틀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따로 없어 보이고요. 대신 암레스트와 컵홀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각도 같은 경우는 살짝 서 있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장거리는 힘들고 그래도 단거리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1.5로 늘어나면서 마력도 160마력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연비 또한 좋아졌는데요. 기존 제타 같은 경우는 연비가 13km 정도 나왔는데 신형은 14km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력이 상승한 만큼 기존 제타와는 다르게 파워풀한 가속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게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저공해 3종까지 받았기 때문에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잘 나가는 차량이 바로 이 더 뉴 제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된 더 뉴 제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제타보다 이 트림 간의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 트림부터 옵션이 굉장히 많아서 만족스러운 차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만큼 상승이 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할인의 명가, 폭스바겐인 만큼 폭스바겐 파이낸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 제타를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페이스 리프트된 더 뉴 제타 시승기도 조만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